안녕하세요. 세수TV 야나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성실신고란 개인 사업자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개인 사업자가 보통은 우리가 5월달에 신고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종합소득세 5월달에 신고하게 되는데 그 업종마다 일정 수익금액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조금 더 일반 사업자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하라는 의미에서 성실신고 대상자라고 합니다. 이 성실신고 대상자는 5월이 아닌 6월 말까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6월 말까지 신고 기한을 늘려준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일반적인 종합소득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서 신고를 하라는 의미에서 기한을 좀 늘려줬던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늘어났을 때는 성실신고 대상자로 될 확률이 높은데요. 보통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5억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업종에 대해서도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는데 원래는 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라는 게 연도가 지날수록 기준 금액이 낮춰졌어요. 그만큼 개인 사업자도 조금 더 까다롭게 신고를 해라라는 의미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무래도 법인세 신고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어떤 인식 때문인지 그렇게 되는데 이 성실신고에서 주의해야 될 사안이 너무도 많습니다. 지금이 또 11월인데 이 11월이 성실신고 사후검증 기간이라서 다양한 성실신고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후검증을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거래처 중에서도 성실신고 사후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셔서 진행되시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5월달 대상이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내가 매출이 늘어나서 성실신고 대상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를 확정시키셔야 됩니다. 매출을 보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해당하는 업종에 나에 기장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내가 성실신고 대상으로 바뀌는 게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이 성실신고 대상자 중에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될 점은 사업용 계좌의 사용인데요.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게 돼 있죠. 근데 만약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 0.2% 또 가산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신고 대상이 될 것 같다 하면은 다른 계좌, 내가 사업용 계좌를 등록했지만 뭐 다른 계좌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좀 하셔서 사업용 계좌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세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부득이하게 내년에 성실신고 대상자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이제 세율 문제로 인해서 법인 전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장을 하시는 세무사랑 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성실신고란 일단 업종에 따라서 수익금액의 기준금액이 다르다는 건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주요하게 국세청에서 보는 것들은 무엇인지 성실신고 우리가 대상이 되었을 때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실신고 확인서 표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성실신고 확인서에는 세무대리인이 명시가 됩니다. 그 세무대리인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조정료라는 게 있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 대상 확인 비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면서 그만큼 세무사한테 주는 수수료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세액공제는 되지만 이렇게 성실신고 확인서 안에 우리 세무대리인이 어떤 그 사업자의 내용을 대리를 해줌으로써 이게 정말 성실하게 신고됐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확인서를 기술을 하게 되면서 확인자의 저희 세무대리인이 적극 명시가 되고요. 그러면 성실신고 확인 결과 주요 항목 명세서라는 게 있는데 그 주요 항목 명세서 상에서는 일반 기본사항, 그리고 주요 거래처 현황, 그리고 주요 유형자산 명세, 차입금 지급이자 명세, 그리고 대여금, 이자 수익 명세,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 명세, 그리고 선급금 명세, 임원 현황, 특수관계인에게 지출한 인건비 내역 등을 기술하게 됩니다. 특수관계자 인건비가 좀 중요한데요. 우리가 사업이 좀 커지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가족분들을 인건비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 가족에 대해서 사대보험도 실제로 가족은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그만큼 인건비도 조금 까다롭게 보는데요. 내가 성실신고 대상인데 내 와이프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쓰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이 사람이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담당 직무나 지급액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입증이 안 돼서 내가 단지 인건비 비용 처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넣었다가는 그 입증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는 인건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경비에 대한 입증 여부예요. 적격 증빙 수치 여부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거기에 판관비라고 있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거에는 인건비,
수리비, 그리고 어떤 뭐 건물 관리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복리후생비, 접대비, 다른 어떤 뭐 소모품비라던가 뭐 광고 선전비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격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관련된 세금 계산서가 없거나 아니면 뭐 카드용 수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에 관련된 용도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면 사후검증 대상에 걸리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매출이 굉장히 큰데 이 업종이 적격 증빙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이 들어갔다면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자세히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때 업무에 무관한 경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업무에 쓰인 건지 가사용으로 쓰인 건지 좀 구분이 안 되는 것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상실직무 대상자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증빙을 잘 갖추어 놓으셔야 사후검증이 나왔을 때 업무 관련된 경비라고 입증하는 데 충분한 객관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니까, 성실신고 대상자가 됐을 때는 내가 일반적으로 카드 쓰는 거, 요새는 세무 대리인도 어차피 사업용 카드 등록돼 있는 것들은 굳이 또 자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뭐 금액이 너무 고액이다 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카드 전표 같은 것들 잘 모아두셨다가 세무 대리인한테 반드시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결국에는 또 사후검증할 때 어차피 제출해야 될 서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뭐 예를 들어 몇 억 정도의 경비를 썼는데 그게 사업용 경비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내가 성실신고 대상자라면 이제 기장을 했을 때 기장 세무 대리인한테 계정별 원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체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특수관계 인건비라던가 적격 증빙 여부, 그리고 이제 주요 유형자산이라던가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처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매출은 크지만 사실 그게 뭐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크나큰 문제는 아닌데 카드가 좀 중요해요. 만약에 내가 사업용 카드로 부득이하게 등록을 못했을 경우도 있죠. 그럼 사업용 카드 등록 못했는데 이건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추후에 우리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세청에서는 카드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데 갑자기 경비에 들어갔다 하면 입증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다른 객관적 근거들을 너무 많이 준비를 해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사업용 카드는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업에 필요한 카드를 썼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세무 대리인한테 얘기하셔서 사업용 카드도 빠짐없이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사후검증이 나오면 사실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조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사후검증이 두려운 거는 이렇게 적격증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업무와 무관하냐, 사업에 관련이 있느냐, 이 경계선 사이에서 좀 애매한 부분들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같은 경우도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으면 하반기 정도 되면 이렇게 검토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성실신고로 넘어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 문제도 있으니 법인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내가 매출이 늘었다 하시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해보시고 세무 대리인하고 상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것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법인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법인 전환에 대한 영상도 제가 예전에 많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법인을 전환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세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법인세율은 최고가 25%인데 25% 가는 경우도 극히 드물고, 뭐 단기순이 2억 미만이라고 가정을 하면 2억 미만에 대해서 10%의 세율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8%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당장 세금이 이익이 되겠죠.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하시게 되는 거고, 이 법인 전환도 제가 타이밍이다 라고 설명드린 영상이 있었습니다. 법인 전환도 이 골든타임 놓치면 추후에 이 성실신고 사업자로 계속 가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세금 부담도 많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만약에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건 안 되건 일단은 성실신고도 하셔야 되지만 법인 전환이 그 기준이 이루어졌다면 내년에는 법인세도 하셔야 되고 종합소득세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물론 한 해,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신고할 때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어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추후적으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이제 담당 세무사가 또 다양한 플랜을 제시해 주실 거예요. 이제 법인으로 갔을 때 유리한 점이라던가 개인 사업자를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뭐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는 많은 분들이 사후검증에 대한 중요성을 아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후검증을 잘못하게 되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선정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경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성실신고 때도 이렇게 입증을 못하는데 당연히 성실신고 전에도 어떤 뭔가 입증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사후관리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세무사 없이 성실신고 어떻게 진행했다 하더라도 이걸 잘 풀어줄 수 있는 세무사를 만나서 이 사후검증을 올바르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